여러분의 전화 연결은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치료법에 대해서 원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도 요즘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 가운데 원장님, 제대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이 제대열 줄기세포가 과연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초반에 말씀드렸던 주사치료나 관절경 시술 이런 것들은 관절염 초기 증상, 중간 단계에서도 조기 증상, 병변이 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대열 줄기세포는 이런 중간 단계 관절염 환자, 중간 단계 이상의 관절염 환자들에서 연골 손상이 심한 분들에게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이 마모가 됐을 때 이 마모된 연골을 되살릴 수 있는 연골 조직들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줄기세포 이식술인데요. 이 줄기세포 이식술은 이런 사용하게 될 줄기세포를 어디서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 본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쓸 수도 있고 네. 지방유래세포라 그래서 지방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유래해서 쓸 수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제대열 줄기세포처럼 신생아가 태어나면 탯줄에 들어가 있는 줄기세포를 고농도의 줄기세포가 있는데 이 네네. 줄기세포를 전처치를 통해서 무릎 속에서 연골세포로 분화해라 라고 명령을 넣어주면 이 세포들이 무릎 안에 이식이 되면 연골세포로 분화가 돼서 관절 연골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래서 손상된 연골을 복구시키는 방법이 제대열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야, 이제 연골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요? 이 줄기세포 이식술은 처음에는 개발된 목적이 젊은 연령의 관절 연골 손상, 연골이 벗겨져 있는 손상, 이런 손상들이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인데 네. 치료 케이스가 쌓이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시술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통증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들이나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고려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는 전신 상태가 안 좋으셔서 큰 수술은 피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좀 젊으신 분들, 아직 연세가 그렇게 고령이 아니신 분들은 첫째로 좀 고려해 볼 만한 것이 바로 줄기세포 이식술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우리 60세 어머님께서 치료 받으셨습니다. 네. 사진 보시면 60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관절경 시술 전과 시술 후를 비교를 해보면 시술 전에 관절 안에서 정상적인 연골이 노랗게 변해 있는데 이 노랗게 변한 건 연골이 변한 게 아니라 연골이 다 탈락돼서 떨어져 나가서 밑에 있는 뼈가 드러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장기간 뼈가 관절에게 노출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다 기능을 소실되기 때문에 결국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골괴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구멍을 내서 모내기를 하듯이 줄기세포를 이식해주면 20개월 후에 다시 관절경을 봤을 때 주변 연골과 거의 정상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연골로 재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매끈하고 뽀얗게 재생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젊으신 분도 계시네요. 55세이신데 혹시 연골 손상으로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셨어요? 이 환자분은 젊었을 때 전방십자인대 손상이 있으셔서 시술을 받으신 외상성 관절염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마찬가지로 시술하기 전에 보면 분홍색, 주황색으로 뼈를 받치고 있는 연골을 받치고 있는 연골 하골이라고 그러는데 이 연골 하골이 다 노출되어 있는 소견이 보이는데 13개월 후에 다시 관절경을 보면 깨끗이 재생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줄기세포 이식술 치료 사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 가운데 이제 자가연골 세포 치료라는 치료법이 새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원장님. 마찬가지로 연골 세포를 통해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인데 이번에는 줄기세포가 아니라 내가 가진 연골 세포들을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서 양을 많이 키워서 다시 주입해 주는 방법. 이게 자가연골 세포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이 능연골에서 이걸 또 추출을 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우리 몸에는 세 가지 연골 종류에 따라서 연골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무릎에 있는 관절 연골과 가장 비슷한 초자연골이라고 얘기하는 이 초자연골이 가장 많이 분포된 데가 우리 몸의 늑골 중에 10번째에서부터 12번째 사이에 있는 늑골, 연골로 되어 있는 늑골이
그 초자연골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작게 절개를 내서 초자연골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늑골에서 연골을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한 후에 그 배양액을 다시 무릎에다가 주입해 주는 방법. 이게 자가연골세포 이식술입니다. 네. 나의 등 연골을 사용하는 것이 이 치료법의 특징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실제 치료받으신 분들 계십니다. 사례 만나보도록 하죠. 72세 어머님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힘들어하시다가 네. 자가연골 세포 치료 받으셨습니다. 환자분은 7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비교적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었는데 시술 전에 보면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다 벗겨져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아유. 그래서 늑골에서 연골을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한 후에 다시 관절경 시술을 통해서 주입을 했는데 시술 후에 보면 시술 후 12개월 후에 보면은 연골이 다 재생돼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와. 자가연골 세포 치료 사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 고민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걷거나 계단 오르실 때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시거나 또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는 소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 빠르게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오후 5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50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50대 네. 중반이신데 왜 전화를 주셨어요? 자, 우선 원장님 인사하시고요. 자, 어떻게 네. 불편하신지 말씀 주시면 됩니다. 예. 네, 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 작년에 네, 저희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아유. 무릎이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인가 그 전인가 잘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서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무릎이 서서 많이 하니까 무릎이 시렵고 네. 이게 무릎을 저녁에 이렇게 굴에다 폈다 하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가 그래요. 나고. 무릎이 네. 붓는 증상은 없나요? 네? 네, 무릎이- 붓는 증상은 없고요. 네,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그리고 네. 밤에 이게 긴 바지를 입으면은 안 시려운데 반바지를 입고잖아요. 아, 그럼 싫어요. 무릎이 시려워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병원에 진료는 보셨나요? 진료를 받는데 거기다 주사를 놓더라고요. 네, 네. 엑스레이 그러니까- 검사는 받아보셨고요. 네, 뭐라 그러시던가요? 동네 병원에서 그냥 받았는데, 네, 이게 조금 무릎이 연골이 좀 안 좋다는 소리만 하고 주사를 놓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어, 주사 치료 네. 하시고 나서 증상이 좀 어떠셨어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아무 변화가 호전되지 없다? 않으셨단 말씀이세요? 네네네. 아, 그래요. 이렇게 증상이 생기기 얼마나 되신 거죠? 한 반개월? 한 6개월,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근데 교통사고가 나신 거는 무릎이랑은 관계가 없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좀 타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자전거를 좀 타다가 되게 네, 좀 넘어졌어요. 네, 예, 그러다가 예, 그 무릎이 좀 상처가 좀 났었는데 네. 그 이후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릎에 직접적으로 외상이 있었거나 상처가 있었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네, 그때 당시에는 못 발견되지 않았던 인대 손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네, 증상이 6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고 연골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편하다 그러시면 네. 제가 진료를 받으면 저 같으면은 정밀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게 꼭 치료를 하고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무릎에 이상 소견이 없는 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재활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이제 환자분이 무릎에 문제가 없고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무릎에 문제가 있었으면 재활 치료를 하다가 증상이 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활 치료라는 건 결국은 무릎을 많이 움직여서 움직임을 자극을 시켜서 근육을 회복시키는 건데 관절이 망가진 거를 모르고 있으면 이상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되면 그렇게 치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증상이 6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것 같다 그러시면 정밀 검사를 해보시고 무릎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근력 운동을 포함해서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셔서 근육 회복을 시키고 그래서 관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무릎 시리는 거는 왜 그럴까요? 무릎 시리는 것도 이제 감각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증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다리의 신경 증상은 디스크 증상,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감각 이상이 오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네네. 심하지 않으신데 땡기고 방사통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저릿저릿한 네, 거죠? 그런데 자율신경계 손상 증상이라 그러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검사를 통해서 내 자율신경계, 이 자율신경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위기에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해야 반응을 되는지를 하는지. 본능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기능이 깨져 있으면 이렇게 환자분처럼 시리거나 온도 차이가 나거나 차갑게 느껴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게 감각신경이고 무릎에는 큰 이렇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원장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무릎 증상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네. 다리 감각이 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율신경의 검사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사실 그 원인을 찾아서 그에 적절한 치료가 아닌 다른 치료를 하면 더 악화되거나 치료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맞습니다. 생길 수 있으니까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번거롭더라도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고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